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조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 날도 안 좋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파란색을 좀 입고 왔거든요. 워낙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면 지가 어디까지 갈 거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입고 왔는데, 오늘 조금 장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옷을 잘못 입고 나왔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는 파란색 옷 입고 나오는 건 금기 상황이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뭐 믿고 거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500 지수 이하로다가 좀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량 급강 구간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장 마감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조 7천억 원 정도 순매수가 좀 최근에 한 직전 열흘인가요? 이 구간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라고 좀 한번 생각하는 판단, 뭐 이런 것도 아니면 경험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장이 하락장일 때 보통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종가 베이스로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도 종가 베이스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이 올 구간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등이 들어올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코스피 지수 전체적인 수급 현황 자체에서 장중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것들을 여러분 체크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시그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하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ETF나 ETN 뭐 이런 쪽의 매수세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유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패닉셀이 좀 나오는 구간이 형성이 됐고요. 반대 매매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신용 털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나면 보통 보면 이제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가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들은 뭐라고 생각해 보냐면, 조금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준비 중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들도 여름 휴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적극적으로 보는 액션을 취하진 않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들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선물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증권가에도 지금 코스피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언젠가는 또 뭐 코스피 뭐 많이 간다니 이러더니 지금 갑자기 코스피 저점 뭐 5천이라는 데도 있고 6천이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그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의 속성이다. 근데 그런 걸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더 체크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대장주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트레이딩 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한 방에 쭉 들어가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면서 트레이딩도 진행해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SK스퀘어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이야기 같이 나눌 텐데요. 조정이 과연 얼마큼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사실은 또 이런 것에 상당히 또 매력적인 구간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현금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현금 비중 전체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방이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충분히 또 좋은 또 결과를 하반기 진행하면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제가 뭐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보통 보면 이제 8월 달하고 9월 달이 증시에서는 원래 좀 비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워낙 또 성격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하고 있는 행위들, 또 그리고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 안 짓는 그 전통적인 행위들,
그리고 참 말이 많죠. 그런 것들. 어쨌든 뭐 트럼프 가족만 열심히 돈 버는지 안 버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또 이겨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들은 자기 마인드가 쫄리지 않는 것, 그게 전부 다지 않을까. 나이가 먹으면 겁도 많아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아직까진 그냥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SK스퀘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트레이딩 바이 비중 5%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트레이딩 하고 싶은 건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스펙이 좀 넓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현재 수급 현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5%씩 분할 매수 5번 정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매수한 그 가격 크게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다음날 내려갈 수는 있겠죠.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또 우리가 5회 분할 매수로 트레이딩 바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들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SK 스퀘어 가지고 여러분 요 구간에서 트레이딩 진행해가지고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놀고 있기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래 놀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은 또 재미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SK스퀘어를 보유한 사람의 중위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낮은 점은 100만원 조금 높은 구간이에요. 105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5만원부터 지금 한 120만원 밑에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할 만하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또 빵 치고 올라오는 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들이 150만원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적정하게 우리 기본 수익률만 챙겨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대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3분기든 4분기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건 삼성전자가 볼륨 메이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성이 좋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마운틴은 버렸거든요. 자, 마운틴 아래 구간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기술적 쇼 커버링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한 달 전쯤인가요, 여러분들인가요? 제가 한 달 반쯤 됐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만원 이하에서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아마 이쯤 구간 어디서 아마 이야기 됐을까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래 안 합니다 라고 하다가 요 구간에서 조금 거래하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하락장에서 트레이딩하고 사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도 대부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갖다가 대여섯 번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없죠. 뭐 이 기술 저 기술 써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왜? 지금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인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트레이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뭐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실리콘 캐패시터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MLCC 링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거기 실리콘 캐패시터 이쪽 관련된 부분이 약간 고부가치다.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사실 뭐 모든 기업들 제조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만 되고 품질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ASP가 높은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증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증설이 없어. 무라타도 그렇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총선적으로 보면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 가격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데이터 센터든 뭐든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들은 이런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떨어질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동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삼성전기는 이 MLCC를 깔고 가는 과정에서 FCBGA 이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어떻습니까? 업사이드로 또 올라가는 성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저는 테슬라가 잘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12층에서 16층 고다층화되고 있는 거 당연히 이 고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ASP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디램 가격 부분에서 뭐 피크를 찍었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LTA 계약을 한다 뭐 저쪽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쪽 구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래하는 게 맞을 것이고 삼성전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메모리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고는 건 사실은 올해의 실적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2025년 대비해서 그래야 100% 정도 없어 91.5% 정도 상승을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자, 그런데 2027년도는 어떻게 되나라고 97.9%예요.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 증가분에 대해서만큼은 YOY 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선반영해가지고 막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가 뭐 포워드 가이던스로 뭐 목표가 30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리 잘못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2027년도 글쎄 3분기 정도를 보고 타겟팅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분기별로 보면 4쿼터까지 가는 과정이 가장 실적이 좋아요. 내년도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PM도 공장 가동률이 좋아지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가격도 당연히 ASP도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이 가이던스 상에서 보통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면 뭐 250에서 300 이 정도의 가이던스 타겟팅 프라이스를 좀 놓고 있다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 올해 안에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미친 듯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수급이 따라붙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구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비싸다 비싸다 힘들어도 거래하지 않겠다. 제가 삼성전기를 갖다 직전 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도대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던 제가 비싸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 물론 당연히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싼 건 비싼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사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말입니다. 그냥 MLCC 업황이 좋을 때 동사를 갖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들어보면 보통 한 25만 원 이 정도 아마 이거 종목을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 같으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25만 원 정도에서 여러분은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높은 고가 부분이 그 구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1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에서 15% 정도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내년도는 21% 정도 예상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좀 길어져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률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업이익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연간 대비해서 91%, 뭐 97%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상을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딱 정확하게 모르면 10배 정도 올라주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면 250,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멀티플 상으로 250 정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돼요? 2027년도. 자,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략 보면 우리가 5배 정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저는 정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길게 바라보면 그 방향성으로 가겠죠. 250 이쪽 타겟팅으로 가는 것들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매크로 아커와 단기적인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죠.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건 어디다? 라고 하면 100에서 그죠? 여기 120만 원.
요 사이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 구간이 올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될 범위, 밴드 안의 범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눈에 나오는 EPS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까지 다 왔어요. 자, 120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분할 매수 진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성전기의 FC-BGA가 좀 잘 나가고 고다층 기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선별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대덕전자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예, 좋게 나타나는 것들, 낙수 효과 뭐 이렇게 또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인가요? 어제죠? 어제 공시가 나온 거 대덕에서는 또 신규 증설을 위해서 대덕전자에다가 자금을 투여한다. 뭐 이런 공시가 좀 나와 있다는 것들이죠. 그만큼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말입니다. 증설을 진행한다는 것들은 어떤 확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한다. 내가 그럴 때만 이야기 드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덕전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내려왔다가 반등도 올라왔고 좀 눌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뉴스가 떴으니까 조금 뭐 보합 쪽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체크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심텍하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증설 진행하는 게 4분기 가동이라고 이스페타시스는 이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 성장률 부분에서는 좀 낮은데 글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뭐 8만 원대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구간이면 틀림없어요. 워낙 이 동종업계 뭐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뭐 이런 쪽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부터 캐파 증설 다시 또 가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죠. 그래서 이 구미 대구 쪽에서 있는 그 공장들 다시 램프업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다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모니터링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브리핑방에서 이야기 드리면 요것도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들은 장세가 좀 변동성이 강하니까 대체적으로 다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전략을 좀 바꿔야죠.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까. CMTX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가 공정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캐파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증설을 또 2배 증설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도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또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적도 좋은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공장 증설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꾸준하게 가이던스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낮은 구간에 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아래쪽에 영업이익률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바로 EPS도 같이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들은 이 종목이 괜찮네. 생각해보세요. 영업이익률이 30%대 나오는 회사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또 공급하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 번 또 강조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아마 상당히 웃긴 구간이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온 구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그렇죠. 우리가 5월 달부터 지금 전쟁이 진행되면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면서 AI가 버블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글쎄요. 유일하게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보면 CMTX만큼은 실적도 좋고 다 그런데 장비 중에서
왜 이게 관심을 못 받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낮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볼만하다. 지금 어쨌든 변동성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체크하다가 제가 여러분 TSE라든지 또 리너공업이라든지 또 이런 게 몇 가지 이야기 드리는 회사들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도 여러분 하반기 되게 되면 정부에서 코스닥 정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적정 시점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겠구나라는 부분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SPG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주가가 움직이거나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땐 얼른 눈치채고 SPG 땡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요. 글쎄요. 과거에는 가전 쪽 관련된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쪽이 또 관심을 받는 추가적인 리레이팅의 모멘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조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일 보셔야 되는 건 올해 3분기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야 이거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리바운딩 돌고 또 찬바람이 돌면 또 로봇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CES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이거 그렇죠. 더군다나 또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이 같이 테마가 돌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일단 실적을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도 근데 어쨌든 성장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락을 했죠. 사실 그렇죠. 이게 16만 원에 거래하신 분이나 뭐 13만 원에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마이너스 70%뭐 이 정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로봇 관련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장주 거래할 때는 싸다고 진행이 될 때 거래해도 그래도 하방이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매력 있는 건 올라갈 땐 파이팅이 아주 넘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사실 로봇 관련된 그죠?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 중에 제가 볼 때 SPG나 로보티즈만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어떤 로봇 종목을 우리가 보유한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턴어라운드 하는 시간이 들어올 때 좀 거래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살려내는 것도 다 때가 있다. 할 수 없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매크로 악화가 있을 때 지금 바람 불지 않는다. 언제쯤 돌겠습니까? 예. 11월부터 한 1월 사이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주로 매수를 하거나 공략을 할 때는 보통 추석 전쯤 이쯤에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보통 타겟팅입니다. 지금 하자는 얘기 드리는 것들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인지를 충분히 해놔서 제가 아마 이 종목 한 번 이야기 드리진 않을 거예요. 두세 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것이 로보티즈입니다. 이 종목은 SPG 차트하고 달라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점 대비하게 되면 이건 40 찍고 지금 18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차트를 길게 놔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로봇에 대한 테마가 돌기 전 연도가 있어요. 2025년도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그 원점 위치까지 거의 다 왔다는 것들이죠. 그만큼 뭐하다? 예,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좋다고 할 때는 그냥 40만 원까지 찍더니 지금은 18입니다. 욕 나오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욕 나오는 구간 정도 나왔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우리도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성장주 거래할 때는 고점 거래하는 것과 저점 거래하는 것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좀 뭐 장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시장이 원래 그따구로 가는 겁니다. 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뭐 개소말 돼지까지 다 그냥 같이
그래서 개소말 대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끔가다 이게 또 소중해라고 할 때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주도주라는 것들은 우리 증시의 집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집주인들하고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 이젠 찾아가면서 또 생각을 해줘야 될 타임은 분명히 맞겠다. 돈이 들어와도 그쪽에 먼저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테마도 돌아가는 것들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테마도 잘 안 도는 이유는 그래요. 요즘은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들은 세상에 애국 테마가 어디 있습니까? 잡주들의 세상이다. 그거 우리가 매수한다고 해도 절대 매도치기 힘들어요. 거래량이 뭐 받쳐줘야 돼. 뭐 그 100만 원 살라고 그 파이팅 넘치게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거 해야겠어요? 그건 젊은이들한테 맡겨두고 젊은 친구들이 파이팅해서 조금이라도 용돈 벌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시니어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또 들어보시라고 좀 길게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케어만이었습니다.